안녕하세요. 부천 컬렉저널 미술학원의 전임 송하섭입니다. 오늘은 2020년 국민대 기초조형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국민대 정시 기초조형 평가 문제를 살펴보면요. 자료 1과 같이 정면도와 측면도로 주어진 각 사물을 입체적 형태로 전환하고 이들로 구성된 정원에 자료 2의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에 담긴 가시점 양식을 적용하여 표현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건 및 주의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주어진 각 사물을 모두 그리되 그리는 개수에는 제한이 없음. 각 사물의 전체 또는 부분만 그려도 무관함. 문제와 무관한 기호, 문자는 그리지 말 것. 제공된 도구만을 사용하되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것. 사진은 반드시 가로 사용할 것. 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1을 보면 한국의 전통 그런 건축물 양식이 하나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자동차, 책상, 흔들의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죽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 2를 보면 다시점 양식으로 그려져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사진부터 회화 작품까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어진 재료로는 사진 연필, 플러스 펜, 볼펜, 그리고 6개의 휴대폰, 그리고 복과 지우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접근하기 전에 실기대의 문제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민대 실기대회 A형과 B형을 살펴보면 하나는 헨리 무어의 누워있는 사람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책가도가 주어졌었는데 두 실기대회를 먼저 살펴보는 건 정시의 문제와 실기대회의 문제의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문제들 살펴보면 실제의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정시의 문제에서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호크니는 작년에 한국에서 사실은 전시를 했던 좀 유명한 작가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던 이슈랑 그리고 기존에 치러졌던 실기대회를 합쳐갖고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합격생 재현작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번에 국민대 합격생 재현작이고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과거의 회화 사조에서도 많이 보였던 양식이기 때문에 미술사를 공부했거나 이런 학생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 학생들이 받기에는 조금 당혹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도 이 문제를 받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그렸는지 사실 잘 생각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면접을 준비한 학생이기 때문에 면접에 가서 보니까 나름 자기가 마감은 한 것 같고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풀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안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데이비드 호크니의 방식을 그대로 화면에 옮겨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한 그림이라고 사실은 보여지는데요. 이게 가서 입시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그 실전에서 자기가 이만큼 마감도를 해서 풀고 왔다라는 기준으로 그림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거를 보면 녹색을 기본 색조로 해서 전체 화면을 짜임새 있게 만든 것도 있고요. 거기에 이 빨강이라는 컬러의 포인트 그리고 나머지 이런 형태들의 다른 색상을 넣어서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공간으로 빠질 수 있게 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점을 쓴 데도 잘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화면의 중앙 쪽에 조금 더 들어와 있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은 사실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시선이 들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게 이 학생이 이제 가장 큰 특징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수업으로 한다면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풀이법 자체가 공간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원이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내가 시선을 유도해서 끌고 나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포커스를 원하는 곳에 맞출 건지 그리고 그 포커스 맞춘 데를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의 양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잘 보이게 눈에 띄게 그릴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맥락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 재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주어진 재료 안에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컬러를 쓸 수 있다면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도 보면 색상의 대비가 일어날 수 있는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러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잘 부각될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본과 동시에 또 다른 수업작들도 있으니까 수업작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먼저 애들한테 얘기를 해서 구도를 잡아 나간 거는 이제 어떠한 시점으로 어디에서 정원을 바라볼 건가
다양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접근에 들어가는 게 구성에서 큰 레이아웃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그림을 풀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난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어진 산물들이 건축물도 있고 의자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다양하게 주어졌지만, 아무래도 저는 자동차 자체가 시선이 가기에는 조금 더 좋은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건축물이 앞으로 주제처럼 나온다라면 공간을 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쉽게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의자나 책상 중에서는 의자의 형태가 조금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가장 이 친구는 중요한 물체 두 개를 의자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 것 같고, 위에서 처마가 보이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 마루가 보이는 걸로 시점을 잡아놓고 처마와 바닥으로 화면을 일단 분할을 한 다음에 자동차가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헤드라이트나 바퀴나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다시점을 사용해 주었고, 받아주는 역할로 이 흔들의자를 쓰면서 흔들의자에서도 안쪽에 포커스에 맞는 부분에 조금 더 다시점의 양식을 쓴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큰 레이아웃을 잡고 접근하는 게 쉽다라는 이유 자체가, 위에는 어두운 톤, 아래는 밝은 톤, 그리고 가운데에서 컬러를 이용하면서 거리감을 내는, 어떻게 보면 큰 공간들이 쉽게 공간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흐르듯이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분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그림과 안 좋은 그림의 차이는 사실 수업에서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는 달리 전반적인 밸런스나 완성도는 분명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이제 실수를 하는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더라고요. 결국은 주제가 원하는 부분에서 힘있게 남들보다 잘 보이냐 안 보이냐인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빨강의 영역들을 굉장히 힘있게 잡아주고 정록의 대비를 이용하면서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주제를 그렸다는 게 일단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크기도 적절하게 힘이 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그려준 게 되게 좀 시선을 쉽게 사로잡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그림들을 이제 보다 보면 뭐 조금 주제가 좀 작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림을 남들보다 좀 부각되게 보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 가장 기본적인 룰 하나하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을 보겠는데요. 자, 이 학생은 앞에 있는 학생과는 조금 다르게 처음에 구성 자체를 건축물의 형태들을 앞에부터 중간, 먼 데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공간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와 흔들 의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부분들에 좀 강조를 하겠다, 이렇게 그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의 건물을 자연스럽게 공간이 나게 일단은 배치를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도 결국은 어두운 톤과 중간 톤과 그다음에 먼 흐린 톤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면서 쉽게 공간을 일단 만들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적으로서도 강한 부분들을 가장 크게 일단 잡아줬고, 거기 안에 자동차를 넣으면서 같은 그룹으로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을 해줬고, 좀 전에 그림에서는 색을 자연스럽게 푸는 쪽으로 갔다면 이 친구는 좀 멀리 갈수록 조금 더 소묘를 해서 무채색과 유채색의 어떻게 보면 대비를 이용해서 공간감을 조금 더 쉽게 냈다라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림과 또 비슷한 부분은 결국은 주제 부분에서의 정록 대비와 크기와 그리고 여기에 다시점 양식을 조금 더 몰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주제 부분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게, 의도한 부위가 잘 보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건 공통적인 분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대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친구의 특징은 일단은 물체를 좀 더 위의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형태 자체를 왜곡하면서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서 다양한 하나의 물체를 그림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이미 왜곡을 주면서 다시점 양식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통분모는 어차피 이 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점으로 이렇게 모아준 방법들은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좀 생각을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원에 자동차가 다시점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을 좀 생각해 봤다. 저는 이런 방법들도 그렇게 나쁜 방법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주제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풀이법이 되거나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야기를 담는다는 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근데 이 친구는 다시점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면 마치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컬러를 굉장히 과감하게 썼다라는 분명히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감하게 컬러를 막 칠해놔서 저거 정리가 될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막 유화를 막 겹쳐놓은 거나 막 찐득찐득하게 오일 크레용으로 올려놓은 것처럼 또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큰 영역 길이의 컬러를 묶어줘서 쉽게 분할이 되게 보이는 거, 그리고 공간으로 갈수록 컬러에 힘을 좀 푼 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런 시점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잘 보였으면 하는, 외곽도 조금 더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시점 톤에서도 사실은 좀 더 변화가 있어서 이 하나의 형태 안에서도 분리되는 형태들이 하나로서 개체로서도 좀 힘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은 공통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떠한 다시점들을 이용해서 주제를 잘 보이게 할 텐데, 그 잘 보이는 것들을 한 칸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보이게 한다면 조금 더 문제 풀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합격생 재현작을 포함해서 4가지의 그림을 봤는데요. 가장 국민대의 핵심은 조형대학이기 때문에 내 그림을 어떠한 밸런스로 맞출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원하는 부분을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다가 내가 포커스를 맞춰줄 것인지, 그리고 그 포커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공간으로 어떻게 시선을 유도해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그림들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2020년 국민대 입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